안녕하세요. 오늘 만두 이야기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그리고 통사임금 실책을 만회하자. 두 내용입니다. 지난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잘못한 기소였기 때문에. 한편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꽃피워야 하는구나를 실감합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서 윤석열은 국민 앞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막상 탄핵이 가결되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은 시간 끌기와 극우 집결을 통해서 헌재 결과를 바꾸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체포영장이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을 세계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으로 바라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끊임없이 추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객관적 사실을 없애고 모든 것을 여야의 정쟁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란은 시간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규정됩니다. 계엄은 반드시 전시상태에 준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리고 그 법은 비상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일부 대신할 뿐입니다. 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2020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 난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극우의 집결은 세계사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극우의 발호가 휩쓸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통사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2015년과 19년 두 차례 실책이 있었습니다. 2015년은 월급제와 주간이교대제, 요 당시에 통사임금에 대한 대책을 우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죠. 2019년의 실책은 사측이 대법 판결에 따라서 모두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대법 판결이 있기도 전에 노조와 합의를 시도했죠. 그래서 80%에 합의한 겁니다. 노동조합이 사실 조합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철야노동자 48호에서 통사임금 대법 판결에 따른 사측의 대응을 예상하는 내용을 실었죠. 그리고 1월 3일 사측한테 공문을 보내서 통사임금을 적용해라. 대법 판결에 맞게 하자 사측은 7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을 소개하기 전에 앞장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투명 경영에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윤석열의 비상기업 내란죄에 대해서 탄핵과 퇴진을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자고 외쳐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는 노동 상권의 확대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도 경영, 투명 경영을 감시하고 제기하는 역할,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까지 노동조합의 역할은 사회 전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현장 조합원 동지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와 퇴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이 주역으로 적극 나서지만 아직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원봉을 든 20대, 30대의 정치적 발언은 더욱 도드라지죠. 사측의 선진 경영 기법을 추적하고 비판할 때도 사무직 동지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사측의 통상임금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자면, 기업마다 사례가 다르고 고용노동부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대법 전원 합의체 판례를 적용할 경우, 있는 그대로 만도지부의 공문처럼 적용할 경우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 총액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적용은 어렵다. 이것이 사측의 사측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답변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는 사측의 비용보다 우선돼야 된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설득하려면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2015년 사측은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해서 임금 수혜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연차 요율을 100%로 낮췄고요. 야간 수당 할증도 50%로 낮췄습니다. 결국 조합원 동지들의 임금 수혜액이 대폭 줄인 겁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는 사측은 가볍게 비틀죠. 2019년 사측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대법 판결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협상에 나서 고법 판결 80%를 합의했던 겁니다. 이런 맥락을 돌아볼 때 올해 통상임금 문제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